정치가 아니라 경제로만 봐도 네. 미국과 지금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팽팽한 긴장입니다. 그렇죠. 이거 자체가 그 시장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네. 그 긴장이 살아있다는 게. 네. 근데 이번에 이 빡빡하게 어떻게 보면 밀폐된 방에 가스가 꽉 차 있고 유증기가 꽉 차 있으면 성냥 하나만 던지면 불이 나지 않습니까? 네. 글쎄 말이에요. 이게 우리 경제를 누르는 큰 유증기 같은 압박 요인이거든요. 미국과의 불확실성. 네. 미국이 언제든 압박을 낼 수 있다는 이 불확실성이 늘 유증기였는데 그 노이즈, 그 압박이 이번에 끝났다. 불확실성과 안개가 거쳤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돈으로 셀 수 없는 네. 경제적으로 보면은 크게 한 고비를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 우리 연간 이 후반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큰 짐을 덜게 됐다. 아. 이게 사실은 돈으로 셀 수 없는 이번에 그다음에 큰 경제적 성과가 아니겠는가. 일단 이렇게 보고요. 네. 이제 다만 우려했던 점이 이제 몇 가지 나온 거는 하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 무기 사. 한국 무기 좀 사. 네. 돈도 잘 버는데 우리 무기 좀 사지. 요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이것도 큰 부담 아니냐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큰 악재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단순히 예를 들어서 방위비 올려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방위비를 올려가지고 그 돈을 미군이 주한미군 주둔비로 뺄지 동부가 사령부로 가져갈지 미국 속에 빠지는 돈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부. 네. 네. 근데 무기는요. 일단 우리가 필요한 전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내면 무기로 들어오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짜로 땅이나 바닥에 버리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사실상 우리 경제 규모에 따르면 우리도 전력 강화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은 받았으나 큰 악재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잽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가스전 투자 얘기가 좀 나왔어요. 제가 네. 지금 안 좋은 거 얘기만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래스카에 천연가스가 좀 있죠. 네. 있는데 그거 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왜요? 기후. 아. 네, 일단 춥고 예. 거기까지 가는 탐사의 인프라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돈 들여서 탐사를 해서 나왔는데 아이고 보니까 이제 그 광고에서 예를 들어서 채산성이 낮은 광고가 나왔다. 그럼 꽝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실패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다 치더라도 거기서 나온 가스를 연안으로 다시 이동시키는 파이프까지 또 만들어야 돼요. 알래스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연안에 파이프를 만들고 들어서 연안까지 빼면 연안에서 액화 시설까지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첩첩산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도 채산성이 안 나오고 리스크가 너무 커서 안 한다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안 해? 그럼 할 수 없지. 우방 중에서 돈 많은 애들한테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관세 협상할 때 일본한테는 이게 협정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하기로 얘기했잖아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관세 협상할 때 이 의제를 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큰 고비를 넘었다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에 이게 들어갔어요. 예. 알래스카 관련해서 한국, 일본과 합자해서 이 문제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하. 물론 이 워딩에 따라서 당장 내일 모레 우리가 뭐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계획이 진짜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이걸 한국과 일본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박혀 있구나라는 게 이번에 일단의 힌트로 나왔다는 게 조금 그렇네요. 안 좋은 소식이죠. 네. 야, 그래요. 네. 그 다음 안 좋은 건 이건 정치 지정학적인 얘기랑 같이 묶여갈 수 있는데 우리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거는 상호 공동 이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소파라든지. 네네네. 그렇게 해서 뭐 당연히 주둔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주둔비도 엄청 주고 있습니다만 1조 가까이. 1조 넘게.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참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안보를 제공하고 있고 하니까 주둔지 관련한 소유권을 달라. 난 그걸 원한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방위 경제를 넘어서서 예. 굉장히 나중에 혹시 이게 진지한 요구가 되면은 좀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아니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예 영토를 할양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땅을 사게 해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라서 네. 우리가 일단 땅을 할양할 수는 없지. 주권국가의 당연하죠. 영토인데.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미 지금도 거의 우리 땅에 무상 임차식으로 내면서 우리가 임차에 해당하는 비용을 얼마나 사실 부담하고 있냐. 네. 이건데 그럼 이것도 사실은 이게 만족이 안 된다면 그야말로 소유권.
그야말로 소유권 영토 할애권을 원한다는 거는 이거는 주권 국가로서 받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이것도 압박의 카드가 되거나 또는 다른 걸 노릴 때 요거를 던져서 딜하기 위한 모종의 가장 큰 카드가 던져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회담에서 나온 악재랄까요? 조금 그래도 우려할 만한 사항은 요 정도 3개 정도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굉장히 좋은 점도 몇 개 많죠. 많은데 이제 특히 이제 눈여겨 볼 만한 게 에이펙에 참석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맞아요. 10월 경주 에이펙. 네. 저 트럼프가. 트럼프가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에이펙을 준비하는 게 단순히 뭐 안보 때문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현재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아직 두 정상이 만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난다고 하면 그 자리가 경주 에이펙이 된다고 하면 에이펙의 흥행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에이펙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준비 비용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흥행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두 정상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온다면 연석회의라든지 다자간 회담이라든지 1대1 회담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회담할 때 역시 또 하나의 선물이 기대된다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는 거는 우리가 시진핑에도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한 미중 양자 회담이 글로벌리하게 터지는 경우가 된다면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동북아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피스메이커, 네. 우리는 또 페이스메이커. 네. 예전으로 치면 동북아 균형추 역할 이게 가능하고 시진핑이 들어올 때는 지금 우리가 약간의 미국에 먼저 우선하는 정책을 할 때 중국의 불만도 있을 텐데요. 네. 시진핑의 방안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걸 달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봐도 중국의 어떤 불만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다시 한번 중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우리도 네. 선물을 주는 그 예를 들어 한한령의 빗장이 열린다든지 이런 장이 열릴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의사 표명으로 인해서 더한층 커졌다. 네. 근데- 동북아의 균형추 역할이. 네. 그 저기 시진핑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네. 확답은 안 하고 있죠. 양 정상들은 서로 이렇게 그럼 미국 오는 거야, 중국 오는 거야, 둘 다 오는 거야, 쟤만 오고 나는 안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확답은 안 주고 있는데 예. 우리 입장에서 중국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전승절에도 그렇지. 초청을 했는데 네. 우리가 대통령께서 가긴 좀 그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미국도 저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예. 의전설 2위 국회의장이 직접 가면서 중국의 어떤 심기도 달래고 우리의 정성도 좀 보여주는 그런 걸 일단 하는 걸로 봐서는 계속 우리가 중국 초청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이펙의 흥행에 일단은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료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명적 청구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에게 지분 내놔라는 얘기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염려했잖아요. 이야기 맞습니다. 했었죠. 인텔 지분은 저희가 이제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지분 이동이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벌써? 끝났어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끝나서 빠르다. 미국 정부가 지분 취득을 했어요. 와. 그래서 인텔의 그동안 최대 주주는 블랙락이라고 사모펀드인데 음. 사모펀드 블랙락을 제끼고 미국 정부가 1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야. 이제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지분 취득을 할 거야라는 입장은 지금 숙이질 않고 있지만 막상 이 대통령 왔던 이 차제에 삼성전자 지분 내놔라는 카드가 나올까봐 했는데 그런 직접적 청구를 일단 이번 회담에서는 피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업 관련해서도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유의미한 진전을 계속 이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직접적 청구서는 별로 없는 대신에 한 15개 분야의 일단 한미 협력에 관한 네. 경제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너희들 그때 3,500억 번 한 거 말고 네. 추가적으로 돈 좀 더 내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압력은 없었어요. 다만 네. 일부 회사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추가 지원을 좀 더 하기로 발표를 했고 대한항공도 보잉을 100몇십여 대 정도 사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보면 크게 우리가 현찰 청구서 받아온 거 없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조금 걱정했는데 예. 농산물 개방에 당장 대해서도 소고기 사가라 30개월령 이상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 얘기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과, 감자 뭐 이런 것들 네. 요거 예. 있을 법도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나오지 않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잘 선방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회담 전에는 분위기가 얼어붙었나 이미 뭐 이렇게 좀 전쟁처럼 좀 무서웠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웃음꽃 피는 회담이었다라고 네. 또 총평을 해볼 수 있겠고 뒤청구서에 대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좀 더 논의될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요. 예, 비즈니스 그룹들이 이제 그렇죠? 계속 워킹 그룹이 돌아다니고는 있기 네. 때문에 음. 뭐 추가적인 내용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뭐 1,000억 불 투자래 뭐 해라 이런 네. 어떤 큰 짐은 없는 걸로 하니까 뭐 크게 안심할 정도는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협력이 매우 필요한 마당에 한국을 너무 코너로 모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네. 트럼프의 어떤 전략적 판단도 있지 않았겠나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또 이 대통령이 아주 귀엽게 성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회담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 맞아요. 왔구나라는 책 거래 기술도 다 읽고 글쎄 준비를 말이에요. 하셨고요. 그래서 네. 트럼프의 마음을 많이 샀던 그 디테일에 굉장히 맞아요. 뭐 그 승부수를 많이 두신 것 같아요. 같이 네. 피습받았던 경험도 공유를 맞습니다. 하시고 음. 예, 여러 가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참 그래서 이제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고 네. 하는데 너무 반갑게 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참 윤석열이는 해외 순방을 너무나 많이 갔어요. 정말 정신없이 다녔고요. 돈을 그냥 펑펑 바다 위에 그렇습니다. 뿌리고 다녔는데 심지어 예산을 초과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땡겼으면서 역대급으로 아, 예비비를 그러니까요. 낭비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너무 밖으로 싸돌아다녀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귀국이 아니라 방한하셨다. 네. 그래서 이제 입국을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 네. 나간 건 잘 나갔다. 그나저나 이 어. 1년 전만 해도 그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어서 여기저기 싸돌아다녔는데 와 지금은 영어의 몸이 돼서 구치소에서 이렇게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천문학적으로 쉽게 말하면 국제적 호구가 돼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털리고 오고 성과는 없고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예산 낭비, 경제력, 잠재 경제 성장률 깎아먹는 일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진짜 입에 꺼내기도 싫은 난잡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재벌 총수들 붙들여 세워가지고 뭐 네. 술을 어떻게 했니? 예. 김건희는 뭐 명품 쇼핑을 뭐 경원 데리고 가다 걸리네 등등등 진짜 나쁘끄러운 일들만 했다가 예. 간만에 국위 또 네. 우리 국가의 이 지위에 맞는 이 회담들 보고 성과 있는 얘기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유 간만에 두 발 뻗고 자는 것 같아서 나라가 네. 제자리 들어온 것 같아서 아.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예. 네.